양주시가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양주역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작은 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있는 교외선이 올해 말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교외선의 현재 공정률은 50%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새해에도 하락세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지 올해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중앙동 사회단체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미군 기지 반환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양주시의 관문인 양주역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작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올해 부지 조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가운데 이달 중순 마지막 토지 분양 입찰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시청과 양주역 사이 64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추진 중인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여의도 면적 5분의 1에 달하는 크기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복합 쇼핑타운과 환승센터, 공원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시의 관문인 양주역 주변에 조성되는 만큼 지역 경제를 이끌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26년 정도에 총 한 3,800세대 정도, 인구 1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나 또 상업, 그다음에 업무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 도시를 좀 조성할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첫 삽을 뜬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80%.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용지 등 1차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부지는 조성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남은 기반 시설과 일부 도로는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토지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2021년 1차 분양 대상이었던 10필지는 모두 낙찰됐습니다. 당시 공급 예정가 대비 낙찰 금액인 낙찰률의 평균은 180%에 달했고 최고 낙찰률은 200%를 넘으며 성공적인 분양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 마지막 토지 분양 입찰이 진행됩니다. 상업시설과 단독주택 용지 등 14필지가 공급될 예정인데 관건은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시행사는 분양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입지가 좋고 인근의 테크노밸리도 착공에 들어가 자족도시로서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사비가 상승을 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1차 분양 때보다는 평균 낙찰률이 좋게 나올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양주 역세권에 있고 그리고 집가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분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3월쯤 역세권 개발 사업 내 아파트 분양도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주 역세권이 제2의 판교 신도시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첫 아파트 분양가 책정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도는 고양시에서 의정부시까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교외선이 올해 말에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교외선 공사가 현재 50% 정도 진행됐고 올해 연말쯤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내량으로 편성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운행을 시작했지만 2004년 영업 적자 등을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기도는 교외선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로 운행이 재개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중앙동 사회단체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미군기지 반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범대위는 이 자리에서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역의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며 시민의 힘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는데요.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시민 참여를 통한 결집을 작년에 보여줬다면 올해는 지시까지 더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며 제대로 알고 싸운다면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범대위를 포함한 동두천 시민사회는 미군 기지의 반환과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6시 26분쯤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축 자재 일부를 태우고 발생 3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장 옥상에 열풍기가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하락했던 부동산 경기가 새해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 국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매수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진형 한국부동산 경영학회 회장을 만나 새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올해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소비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 시그널이 좀 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나 부동산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들은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에서 이 금리 자체가 이 안정되거나 또는 인하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올해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이 수요들이 그래도 이제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살아나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3분화 되지 않을까. 빌라나 이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 그런 어떤 이 비아파트의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들이 이제 많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고가 전세, 아파트 전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량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초과로 인해서 고가 전세들은 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한 수요 감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향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고가 전세로 가지 못하는 또 이제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를 들어가기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 보증부 월세의 어떤 임대차 시장은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인구수라든가 가구수가 사실 상승하지 않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는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줄어드는 곳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의 경우에도 이 지역 간의 양극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고,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 축소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염종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야합해 독단으로 편성한 2024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일간 예정돼 있던 7월 임시회 일정을 염종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없애버렸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손을 맞잡는다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1,400만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 의장 등의 임기를 개정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7월 임시회를 2024년도 의사 일정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상하반기 의장단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51로 2022년 대비 16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2022년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